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여명입니다. 국민의힘 하고 가겠습니다. 정성님 힘, 캐보니따님 힘 하고 가겠습니다. 이준석 화이팅, 윤석열도 화이팅 하고 가겠습니다. 윤석열과 이준석 대표 간에 지금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윤석열은 그냥 무대뽀를 밀고 들어왔고, 그죠? 그 쿠데타예요, 쿠데타. 그 다음에 거기에 저항하는 듯한 보이는 이준석은 지금 모든 자유우파 쓰레기 유튜버들과 우파 평론가들과 그 다음에 우파 커뮤니티의 공격을 받고 있죠. 그리고 여론은 덩달아서 말이죠. 이준석과 윤석열의 갈등, 봉합될 것인가 이렇게 그 기사를 쏟아내고 있죠. 요새 언론들은 그 언론 아닙니다. 그 조중동도 마찬가지고 한경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 언론 아닙니다. 그냥 그 인터넷에서 쏟아내면서 자극적인 제목으로 비비 꼬은 내용으로 그냥 구독자 조회수 올리면서 광고 수입 닦는 거예요. 그것들 언론 아닙니다. 요새는. 지금 국힘 내부가 초유의 다중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그죠? 윤석열 편과 이준석 편이 두 개로 갈라진 거라고 저는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죠? 그 유승민을 공격하는 원희룡을 보면서 다중분열이 맞는데, 그 원희룡에 대해서 하나 좋게 찍어주려고 그랬더니 그놈 안 되겠더라, 보니까. 응? 이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말이죠. 정치 권력의 헤게모니 싸움입니다. 헤게모니 싸움. 그 여유 있으신 분들은 고고TV에 자율구동 좀 내시고 보세요. 고고TV에 너무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몇만 원씩 내시면 돼요. 변희재 가면, 변희재 유튜브 가면은 맨날 하는 말이 방송마다, 자율구동료 내고 보세요. 구독 누르고 보세요. 걔 맨날 그래. 고고TV는 한 달에 한 번뿐이 말 안 해요.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할 거예요. 그래서 헤게모니 싸움인데요. 이 헤게모니 장악이 구세력과 신진 세력의 대결이 지금 국힘 내부에서 이준석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헤게모니라는 것은 그 보통 우리 미소냉전의 헤게모니라 그러죠. 미소냉전에 미국이 헤게모니 잡느냐, 소련의 헤게모니 잡느냐 이렇죠, 그죠? 그런데 이거 한 집단이나 국가나 또는 문화가 상대적이고 다른 집단이나 국가의 문화를 지배하려고 덤벼드는 게 헤게모니라 그러는데요. 헤게모니, 이게 헤겔에서 나와서 헤게모니예요. 헤겔에서 나와서, 철학자 헤겔에서 나와서 헤게모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헤게모니가 보면 집단과 국가와 또는 문화가 충돌하는 과정인데요. 그걸 누가 가져가느냐, 충돌하는 과정인데 신세력과 구세력의 저항과 충돌인데요. 여기에는 5만 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집단 속에는 가치가 다른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문화 속에도 역시 가치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고, 그죠? 일반적으로 행위하는 모든 가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가치를 통합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정치죠, 정치. 그렇죠? 정치꾼들이고, 정치인들이고. 그러면은, 지금 그 이준석이라는 신세대 가치하고, 정치 가치하고, 윤석열이라는 구시대 가치가 지금 대충돌을 일어나면서 국힘 내부 장악에 들어가고, 이준석이는 그거를 방어하면서 새로운 지평을 연다, 이런 거의 싸움이에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신가치가 이겨요. 그래서 이준석의 편을 드는 것은 지금 보면은 문재인 정권에도 질리고 과거에 박근혜 4년도 질린 그 세력이 이준석을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미래 세대 2030들이 이준석을 지원하고 있어요. 즉, 새 미래 세대의 집단과 문화가 이준석을 지원하고 있고, 구시대 꼴통의 폐장병들을 모은 것들이 바로 윤석열 팀인데, 윤석열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흘러간 세대고, 그죠? 과거의 가치를 갖다가 윤석열이 지금 투입돼가지고 이준석을 친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하루 이틀 또는 몇 주일 사이에 단기전은 이준석이 곤란을 받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가면은 결국은 새로운 문명과 문화가 구 문명과 문화를 썰어내면서 이기게 마련이에요. 근데 윤석열 쪽은 그걸 모른다 그러는 거죠. 단순히 헤게모니라 해가지고 권력 장악, 그죠? 진주, 장악, 쿠데타 이런 것뿐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윤석열 팀에서. 그러나 이준석 팀은 당내에서 지금 사면 초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자유우파 쓰레기 유튜버들, 그 다음에 윤을 지지하는 우파 커뮤니티 인터넷, 그 다음에 국힘 내외 꼴통 보수들, 그들이 삼면초가, 사면초가, 또는 기존 정치 체제에 익숙한 원로들, 국힘 내부 원로들이 이준석한테 자중하라, 말수 줄여라, 네가 져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준석은 절대 물러날 수가 없는 문제죠. 그렇죠. 그 뒷배기가 누가 있느냐? 국민이 있다는 거예요. 이준석 뒤에는. 그래서 이준석의 입장은 윤석열이가 솔직히 말해서 탐탁치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유승민 내피셜로 갖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준석은 11년 동안 그 처절하게 망가지는 보수 과정을 봤어요. 우파, 전 보수라고 그러는데 우파 보수를 봤단 말이죠. 그걸 재건하고 정권을 찾아오는 게 정당의 목적이니 나는 정당의 대표이고 과거 방식으로는 우리가 4년 동안 핍박받고 처절하게 모멸감을 받으면서 180조를 갖다 주고 지방의회 권리까지 싹 갖다 주고 아무것도 한 게 없었다. 그런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그 방향 전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새로운 헤게모니를 갖고 나왔다 하는 것이죠. 이준석이가 헤게모니, 그런 어려운 말 절대 안 써요. 그 친구는. 그 얼치기 평론가들이 프레임, 헤게모니, 반문연대 프레임 가지고는 못 이긴다는 게 지난 4년의 과정에서 다 나왔어요. 그렇죠? 그거 부정하면 안 돼요. 빨갱이 물러가라, 공산당 물러가라, 독재 타도 반문 프레임, 못 살겠다 가라버려.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지평을 열고 새로운 철학을 갖고 나와야 돼요. 그걸 이제 쉽게 말해서 헤게모니의 충돌이고 헤게모니 패권 싸움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이준석이 물러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준석이 그거 아저씨 유튜브 보나 요새? 좀 보고 용기 좀 갖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게 싸움의 본질이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 윤석열은 현재 권력도 아니에요. 아직도 미래 권력도 아니에요. 그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노후할 경우에 당 대선 후보를 통과하면서 미래 권력으로 가는 거죠.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윤석열은 미래 권력도 아니고 현대 권력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 무대뽀로 진주하면서 이준석을 치려고 그러니까 일반 여론은 지금 윤석열한테 돌아서요. 다음 주 보세요. 그렇고 그러면은 결국은 얘네들이 뭘 하느냐? 당권을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윤석열 쪽에서는. 이참에 우리 수구 꼴통 보수들이 변화가 무슨 필요 있어? 계획이 무슨 필요 있어? 대통령을 윤석열로 만들기 위해서 이준석을 몰아붙이고 쫓아내고 당권을 장악해야 돼. 그죠? 만약에 이준석을 저걸 그대로 놔두면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준석이가 당대표로서 1년 이상을 1년 반 이상을 당권에서 윤석열을 흔들어 버릴 텐데 대통령을 오해 걸리기 위해서 더 크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왜? 이준석은 민주당 애들이 이준석 현상을 보고 국힘 꼴통들은 변하려고 하지 않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준석 현상을 보고 젊은 세대의 이동을 보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경기를 일으키면서 이준석형의 지금 민주당 구조를 바꾸고 있어요. 그럼 이준석을 제대로 놔두면은 민주당 이 대표가 민주당하고 당대표로서 협상을 하고 할 적에 윤석열이 유리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공포감과 염려심이 윤석열이나 장제원 그런 꼴통들한테 지금 박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헤게모니 싸움이 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이준석을 쳐야 한다 하는 게 저변에 깔려 있어요. 이준석이가 지금 급진적인 정치 변화와 계획을 시도하고 있죠. 그렇죠. 직설적인 합법, 완벽한 토론 능력, SNS를 활용한 적시 적당 문자에 국민의 호기심을 풀어주는 언행. 그죠? 지금 그런 시대니까. 그래서 MZ세대나 또는 고고TV 아저씨 같은, 이준석한테는 아저씨죠. 걔 아빠하고 나랑 그런데 우리 같은 합리적인 계획 보수가 이준석 팬덤을 지지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 그것이 문제가 뭐냐? 왜 2030과 중도층과 우리 같은 합리적 계획 보수가 이준석을 지지했느냐 하면은 기존 정치인 가지고는 안 된다. 기존 정치 행태 가지고는 안 된다. 전통 보수층의 지지 가지고는 안 된다.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되고 새로운 이념 지향을 열어야 된다. 그게 헤게모니다. 그걸 우리가 갖고 와야 된다는 게 이준석의 머릿속에 있다. 이런 거죠.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근데 이걸 갖다가 이준석이 급격하게 해야 되니까 원래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 그러죠. 그 정도는 평론가들이 계속 말하니까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고, 그죠? 개혁의 저항은 개혁의 저항은 엄청 크고 찔기다. 그래서 혁명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일어나서 혁명을 하고, 그 다음에 군부대들이 일어나서 혁명을 하고, 한순간에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준석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서 일반 국민들이 혁명을 할 수 없어요. 2030이 미래 세대가 거리로 뛰쳐나올 적에 혁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준석은 활용을 해서, 지금 고군분투하면서 새로운 지평과 이념과 철학을 지금 해서 급진적인 계획에 들어가는 거예요. 솔직히 급진적인 계획도 아니죠. 우리는 항상 그랬죠. 좀 젊은 정치인도 바꿔라. 좀 젊은 정치인으로 바꿔라. 여야나 일반 국민은 저 꼴통들 정치인들 보기 싫다. 좀 새로운 물결과 새로운 문화에 맞는 새로운 물결에 나와라. 4차 혁명 시대에 맞는 사람 나와라. 근데 이준석이가 나왔어. 안철수는 그게 아니고, 그런 애가 아니고 나왔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오히려 민주당 애들조차 이준석의 신드롬과 미래 세대의 혁명을 갖다가 인정을 했어. 근데 국힘 내부 꼴통을, 특히 윤석열 쪽에 쫓아 들어간 그놈들이 그걸 거부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문제는 제가 항상 말했듯이 문제는 국힘 내부에 있다. 이번 대선도 그렇게 나온다. 오장육부가 다 튀어나와. 근데 언젠가는 정리가 되겠죠. 대선 후보 나오면은 또 싸워야죠. 고고TV도 윤석열이 마음에 들든 홍준표가 마음에 들지 않든 다 싸워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과정인데 이걸 갖다가 무너뜨리고 무력으로 무너뜨리고 새무리들하고 흰무리들하고 탄핵하려고 덤벼들고 이런 놈들이 윤석열 캠프에 있다는 거. 윤석열이라는. 응? 얘네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이준석이는 급진적인 변화를 아직도 아니에요. 국민이 원했던 걸 하는 거야. 그런데 입을 무겁게 하라.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말라. 또 SNS 하지 말라. 아니 요새는 SNS가 무기가 되는 시대인데, 아니 윤석열 걔는 SNS를 못하니까 유연성이 떨어져가지고 맨날 그 강아지나 끼고 놀지 고양이하고. 그것도 SNS 아니에요. 휴가 기간에 난 그것뿐이 이해가 안 나. 강아지 낀 거. 그러면은 기존의 클래식하고 스테레오타입이고 기존의 문화 가치를 쉽게 말해서 뽕짝 트로트를 좋아하는 이 무리들이 국힘의 기존 지지층들이 이준석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고, 이준석이 때문에 국힘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준석 때문에 내분이 일어났고, 이준석 때문에 대선을 못 이기고 국힘이 망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죠. 이준석 쫓아내라. 안 그러면 식물 대표를 만들어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이준석이는 말이야 심판만 해라, 조연만 해라 그러는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현재의 문화는 정확한 논리에 의한 명징한 언어를 구사하는 게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서구 그 신정치인들이
블레어라든가 캐머런 같은 애들 바로 그런 걸 구사하는 거예요. 마크론 같은 애가. 근데 그걸 갖다 하지 말라는 거야. 말하지 마라. SNS 하지 마라. 감독하지 마라. 그죠? 조연이든 주연이든 하지 마라. 무대에 나서지 마라. 그거는 당 대선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이준석은 감독으로서 무대를 깔아줬으니 그때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조연으로 뛰는 거죠. 그렇죠? 근데 현재는 이준석이가 심판자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고. 지금 그 이준석이 개입을 해도 지들끼리 13명이 지금 싸우고 지랄 볼까를 다 하는데 이준석이 손 맞으나봐. 소총 싸움이 아니라 대포 싸움이 된다고 저것들이 죽창 던지고 이런다고 이제. 그래서 이 기성정치인 꼰대라는 것들이 다 저쪽으로 윤석열 쪽에 붙어 있으니까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절대 윤석열은 헤게모니 장악을 못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뒤에는 국민이 있어요. 그러나 윤석열 뒤에는 국민이 없고 진영 일부만 있다는 거예요. 진영 일부. 보수 꼴통 기존 정치 체제를 갖다가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들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은 이준석한테 이길 수도 없어요. 뭐 한두 번 이길 수 있잖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이준석한테 왜 그 문재인 쪽한테 또는 민주당을 공격하지 않고 내부 총질을 하느냐 그러는데 당연한 거예요. 지금 현재 당내 경선도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정리를 해야 되고 자제를 시켜야 되고 흥행을 시켜야 되니 여기 이제 일단 보면은 이 대표가 페이스북을 한 게 저번 주 같은 경우 저번 주 지난 2주 동안 22개의 페이스북을 했는데 너무 적게 했네. 내가 보니까 난 수백 개 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당내 갈등과 관련해서 15개 올렸고 또 청주 간첩단이나 여당을 겨냥한 게 3개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준석 너는 왜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지 않고 당내 윤석열만 공격하느냐 이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잘못했죠. 그렇죠? 그전에 이준석이 윤석열 공격했습니까? 이준석 없을 지가 제가 진주권으로 말이야 당 장악한다고 기습 입당을 했고 탄핵 발언도 나왔고 후쿠시마 발언도 나왔고 당 대선 후보들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고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되죠. 그거는 당 대표가 관리를 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윤석열이가 대선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당 대표가 당연히 관리 들어가야 돼요. 거지 같은 논리로 이준석을 패는데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것들이 쓰레기라는 거예요. 쓰레기라는. 응? 윤 총장이 책임이 있어요. 이거는. 이준석이 말을 많이 하고 윤 총장을 꾸짖고 윤 총장의 업무와 엄해와 공작 정치를 갖다가 흥분해서 적시적답하는 것도 그럼 요만큼 문제가 있지만 모든 원인을 윤석열이가 제공했단 말이죠. 응? 익명의 장막뒤에서 흑막 정치를 하고 전원 정치를 하고 이 대표를 무찌르자 이 대표 없애버리자 유튜브를 동원해가지고 공격하고 탄핵을 하려고 그랬고 비대위를 꾸리려고 그랬고 지금도 그 비대위 꾸리는 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표를 자극하고 쫓아내려는 발언을 다 윤석열과 윤석열 캠프 측에 나왔다는 거야. 그래 윤석열은 왜 그래 잘 지내봐. 신조가 그렇게 하는 건 내가 혼냈어. 유감으로 생각해. 우리가 싸울 상황이 아니잖아. 그따구 식으로 말이야 정치를 하니까 윤석열이가 일반 국민이 뿔이 나는 거지. 도대체 그런 게 어딨어. 이준석 당대표라는 것은 문재인과 맞잡이에요.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2위의 권리자라고. 권력자 야당 거대 야당 대표면은 그런 사람한테 우리 DA가 잘못했어. 우리 쫄따구가 꼬봉이 잘못했어. 걔가 탄핵 같은 거 하는 말은 내가 혼 많이 냈어. 야 우리 두목끼리 잘해보자. 이 말 아니에요. 그거 잘라야지 신조어를. 그죠? 그리고 보내가지고 무릎 꿇게 하고 사과를 시켰어야죠. 자꾸 화를 내고 화를. 그리고 뭐 돌고래가 뭐야 돌고래. 네가 돌고래면 그런 다른 사람들은 멸치라는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망발이야.
그래 이것들이 계속 당의 분위기를 갖다가 수국 꼴통을 합치자. 이준석 갖다 공격하자. 연판장 돌리자. 쿠데타 일으키자. 그러고 나서 이건 이준석한테 다 뒤집어 씌워. 이것들한테 몰려간 게 뭐예요? 과거 이준석을 그렇게 공격하고 나경원한테 붙고 안철수한테 붙은 놈들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아이씨 뭐 저것들이 다 있어. 나이 처먹어가지고 저런 것들이 다 있어. 저런 것들이 정치를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가고 지금 나오지도 못하고 보수 우파 5년 동안 선거를 대참패만 시켰고 국민은 고통에 빠뜨렸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준석의 입장에서는. 아이씨 내가 이렇게 성질을 내면 말이죠. 제 혈압도 올라가고 아유 당도 많은데 말이에요. 혈압도 올라가고 아유 막 배도 고프고 화이팅 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